顽皮可爱就是我就是米小圈。米小圈上学记。米小圈，我跟你说过多少次了，不许看这种趣味低级的漫画书。 지금 미샤추엔이 화장실에서 몰래 만화책을 보다가 엄마한테 들켜서 한 소리 듣는 그런 상황이죠. 我跟你说라는 게 내가 너에게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말하다라고 할 때 이렇게 개사 끈을 써서 끈 누구누구 쇼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혹은 또이라는 개사를 써서 또이 누구누구 쇼도 쓸 수 있는데 이거는 글에서 조금 더 많이 쓰는 편이고 말로 할 때 회화에서는 끈을 많이 써요. 그래서 我跟你说过 내가 너한테 말한 적이 있다. 이거는 경험을 나타내는 동태 조사이죠. 뭐만 적이 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말한 적이 있다. 그 뒤에 나오는 多少次라는 거는 몇 번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몇 번을 말을 했어 라는 뜻이죠. 츠가 양사예요. 그래서 번. 그래서 이런 횟수를 셀 때 쓰는 동량사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개수만을 세는 게 아니라 양사라는 게 어떤 동작을 몇 번을 했는지 그 횟수를 셀 때도 이렇게 양사를 쓸 수 있어요. 多少라는 게 의문 대사이죠. 얼마나 많이. 그래서 몇이 돼요. 몇. 그래서 내가 너한테 몇 번을 말을 했어. 라라는 거 러 플러스 아 어기조사. 不许看 不许는 허락하지 않는다. 바로 어제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뭘 하면 안 된다? 칸 보면 안 된다.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보냐면 그러면은 목적어는 맨 뒤에 있는 만화书만화책이에요. 근데 어떤 만화책이냐면 앞에 있는 말이 다 꾸며주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这种 趣味 低级的 趣味라는 게 한 단어인데 이거는 소리나는 대로 읽으면 취미이지만 취미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이게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한국어에서 그 취미는 중국어로 말할 때는 아이하오라고 보통 말을 하고 이 취웨이라는 거는 그 사전상의 의미가 사람을 즐겁게 하고 그리고 흥미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특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떠냐면 띠지 그럼 띠라는 거는 낮을 젖자 그리고 지는 급수 할 때 급. 그래서 그럼 수준이 낮다는 뜻이죠. 그대로 읽으면 저급이에요. 고급이 아니라 저급. 그래서 취웨이 띠지라는 거는 그냥 저질이라고 해석을 하셔도 되고 혹은 이 취웨이의 의미를 더 살려낸다면 이렇게 수준 낮은 방식으로 재미를 끌어내는 혹은 그런 재미 포인트가 굉장히 수준이 낮은 이런 뜻이 돼요. 이 더가 있으니까 뒤에 있는 만화书를 다 꾸며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수준 낮은 만화수 만화책은 보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너한테 말을 했어 라는 뜻이에요. 可是老妈这书真的很逗耶。可是이 그런데 하지만 그러나이죠. 老妈 근데 엄마 这书라는 거는 여기 중간에 뻔이 생략이 되었어요. 원래는 그 양사 뻔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그냥 어쨌든 이 책이에요. 그래서 근데 엄마 이 책이 真的 진짜 정말 很逗耶. 그래서 逗가 재밌다라는 뜻이에요. 재밌다, 웃기다. 그래서 앞에 정도 부사 흔이 있어서 아주 웃기다라는 뜻이고 예라는 거는 그냥 어기조사예요. 그래서 감탄을 나타낼 때도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근데 엄마 이 책 진짜 재밌는데 라는 뜻이에요. 那也不行，就这样，老妈把我的漫画书给没收了。真是的，这家里还有没有人权呀？ 那也不行에서 나는 그것이란 뜻인데 여기에서는 그러하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그러하여도 그래도 不行 안 된다. 그래서 그래도 안 돼예요. 아무리 그 책이 재미있어도 그래도 이런 만화책을 보는 건 안 돼. 就这样 지우는 보통은 이제 그냥 아니면은 바로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굳이 해석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这样이 이렇게니까 그냥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라고만 해석을 하셔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老妈把我的漫画书给没收了. 그 다음은 이제 받자문인데 저희가 앞에서 봤던 그런 받자문과 다르게 이번에는 게이가 들어있어요. 중간에. 그래서 게이의 의미는 이제 동사로 쓰면은 주다. 만약에 계사로 쓰면은 누구누구에게 아니면 누구누구를 위하여라는 뜻이 되는데 지금은 이런 의미가 다 아니라 그냥 받자문의 일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받자문은 어순이 원래는 주어, 바, 그리고 목적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수러, 그리고 기타 성분 이렇게 가요. 그래서 만약에 부사가 들어가면 부사는 바 앞에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여기에 그 게이가 들어간 거죠. 게이가 같이 들어가서 그 목적어와 동사 중간에 게이를 넣어준다. 그럼 의미는 없지만 이 게이의 역할은 목적어를 더 강조해 준다. 그래서 왜 목적어를 강조해 주느냐? 어떻게 보면 이게 이 게이 앞에까지, 게이가 있는 경우에는 게이 앞에까지가 목적어라는 게 더 드러나기 때문에 목적어를 강조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는 라오마, 바 다음에 게이 앞에까지 있는 이 전체가 다 목적어인 거죠. 그래서 뭐가 목적어냐면 我的漫画书. 그래서 나의 만화책이 목적어예요. 그래서 엄마가 나의 만화책을 그럼 동사는 게이 뒤에 나오는 거. 이거 没收 여기서는 메이가 아니라 mo 4성으로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어에 몰수하다 있죠? 빼앗다 그 몰수예요. 老妈把我的漫画书给没收了. 엄마가 나의 만화책을 몰수하셨다. 그래서 러가 조사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러가 받자문에 꼭 들어가는 기타 성분에 해당해요. 그래서 받자문으로 쓸 때는 보통 동사로 바로 끝나지 않고 동사 뒤에 뭔가가 더 나와요. 그 무언가를 기타 성분이라고 말합니다. 真是的,这家里还有没有人权呀?真是的는 앞에서도 나온 적이 있는데 이런 어떤 어이가 없음을 나타내주는 감탄사예요. 그래서 아 참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진짜 나원 참. 这家里 이 집에 그래서 바로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아리라는 걸 이걸 꼭 집 안이 아니어도 내부를 강조하는 게 아니어도 그냥 습관적으로 집이라고 말할 때 지아에다가 리까지 붙여서 지아리라고 많이 써요. 왜냐하면 지아라는 게 이름절이고 리도 이름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절짜리 명사 뒤에 이제 이름절짜리 방위사를 붙여서 이음절로 많이 말을 해요. 그래서 这家里라는 거는 이 집이에요. 이 집에 还有没有人权呀? 还라는 게 또한이죠. 有 있다, 没有 없다. 이게 정반 의문문이에요. 있다 없다. 이 요는 긍정형 그리고 没有는 부정형. 그래서 이렇게 긍정형과 부정형을 붙여서 말하면 이 자체가 의문문이 되죠. 这家里还有没有人权呀? 人权이 인권이에요. 야는 어기조사, 그쵸? 아 이런 거랑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진짜 이 집에는 인권이라는 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보고 싶은 만화책도 마음껏 보지 못하고 라는 그런 의미죠. 晚上不幸的事情再次发生了。老爸刚刚从卫生间里吸完烟出来，老妈就冲了进去，闻到了烟味儿。 晚上이라는 게 저녁이죠. 저녁에 不幸的事情이 지금 주어예요. 그래서 不幸 이거는 행복할 때 그 행자. 그래서 불행이에요. 그래서 불행한 일이, 안 좋은 일이 再次가 부사로 쓰였죠. 재차, 거듭, 다시 한번 发生了 이게 동사 그리고 조사예요. 그래서 안 좋은 일이, 불행한 일이 다시 한번 더 일어났다. 老爸刚刚从卫生间里吸完烟出来. 그럼 老爸가 주어 그리고 깡깡이 부사. 그래서 막 종이 이제 개사구임을 나타내 주죠. 그래서 종은 뭐뭐로 붙어. 그래서 어디부터냐면 여기 있는 리까지 걸려요. 卫生间이 화장실이죠. 그래서 화장실 안부터. 그래서 화장실
안에서 시완 옌. 그러면 시가 동사, 옌이 목적어. 그리고 완이라는 거는 결과보호예요. 그래서 담배를 피우다라고 할 때 초옌도 쓰지만 시옌이라고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옌 자체가 담배이고 그럼 시라는 거는 빨아들이다. 이렇게 흡수하다 할 때 흡자예요. 그래서 시엔 담배를 피우다. 그럼 완은 이거를 끝내다라는 의미니까 담배를 다 피우고서 출라이 나왔다. 근데 아까 깡깡이 있었으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아빠가 막 화장실에서 담배를 다 피우고 나왔는데 라엄마 죠 총러 진취. 이번엔 엄마가 주어 있죠. 엄마가 바로 이게 부사 총이 동사예요. 돌진하다. 그리고 진취는 복합 방향보어. 그래서 들어가다. 그래서 돌진하여 들어가다라는 뜻인데 이때 그 동태조사 러는 동사와 그 복합 방향보어 중간에 위치하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화장실로 바로 들어간 거죠. 아빠가 담배 피우고 나왔는데 그때 바로 들어가서 원 따올러 옌월. 원이라는 게 동사예요. 그리고 따오는 마찬가지로 결과보어. 그래서 목적을 이루었다 이런 의미예요. 원이라는 거는 그러면 냄새를 맡다. 그래서 원 따올러 합쳐서 맡았다예요. 무슨 냄새냐면 옌월. 이게 아까 옌이 담배였죠? 그래서 옌월 합쳐서 담배 냄새가 돼요. 그리고 이거는 원래는 발음이 웨이지만 보통은 어를 많이 붙여서 읽어요. 그래서 이때는 월이라고 바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발음을 하실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월, 옌월. 그래서 엄마가 담배 냄새를 맡으셨다. 结果老爸的香烟被没收了，而且还要写检查。 结果라는 게 그 결과이죠. 앞에서도 나온 적 있어요. 그 결과 老爸的香烟이 이번에는 주어예요. 아빠의 香烟도 담배란 뜻이에요. 아빠의 담배가 그 다음은 被자문이에요. 被 뭐뭐에 의해서 무엇을 당하다. 그래서 수동태 피동문을 만들어주는 게 그 被이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동사 모쇼 앞에서도 나왔던 몰수하다. 그래서 아빠의 담배가 몰수되었다예요. 而且 게다가 还要 또한 해야 한다. 写 써야 한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거는 그럼 부사 조동사. 그 다음에 写 쓰다가 동사. 그래서 뭘 쓰냐면 检查 이건 큰 삼성으로 읽으면 되겠죠. 检查는 원래는 검사하다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는데 여기에서는 반성문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반성문이라고 할 때 检查도 있지만 그 외에 检讨 똑같은 检에다가 讨를 붙여서 检讨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检讨가 반성하다도 되고 혹은 반성문도 돼요. 그래서 반성문을 쓰다는 지금처럼 写检查도 되고 혹은 写检讨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아빠의 담배가 몰수되었고 게다가 아빠가 반성문까지 써야 했다. 하하, 老爸我同情你。老妈是一个医生，对我和老爸的个人卫生管得超级严格。 하하는 그냥 웃음소리죠. 老爸, 아빠, 我同情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밖에 없는 문장이에요. 동칭이 동정하다. 아빠, 나는 아빠를 동정해요. 老妈是一个医生. 그래서 엄마는 이다. 뭐냐면 一个医生, 한 명의 의사이다. 对我和老爸的个人卫生. 그럼 이 对는 여기 个人卫生까지 걸려요. 그래서 对 뭐뭐의 대하여 뭐뭐에 대해. 그래서 이게 개사이죠. 이 또이가 개사 전치사이고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말이 전부 다 개사구, 전치사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동사는 그 뒤에 나오는 관, 이게 관리하다, 단속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뭐에 대해서냐면 我和老爸的 나와 아빠의 个人卫生 개인 위생이죠. 나와 아빠의 개인 위생에 대해서 관더 관리하는데 관리하는 정도가 어떠냐면 그 뒤에 나오는 말은 정도보호라는 걸 이 더가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하는 정도가 어떠하냐면 超级严格
옌그 앞에서 그 옌리 설명하면서 그 옌리가 옌그와 리하이를 합친 말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옌그는 엄격하다. 그럼 차오지라는 거는 매우, 몹시, 굉장히. 그래서 이 차오가 초라는 글자예요. 그래서 이 초라는 거는 뭔가 초월하다는 의미니까 뭔가 슈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슈퍼맨이라고 할 때 그거를 차오른이라고 하죠. 슈퍼맨. 그리고 슈퍼마켓, 마트 이런 거는 차오시이라고 말을 해요. 이것도 차오지 시장을 줄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줄여서 차오시. 그래서 차오지라는 거는 그러면은 초특급, 그러니까 뭔가 슈퍼급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매우 몹시严格 엄격하다. 그래서 엄마는 의사이다. 그래서 나와 아빠의 그런 개인 위생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하신다. 그 다음에 이제 쌍점으로 문장이 끝이 났는데, 문장이 끝난 게 아니라 쌍점이 있죠. 그래서 그 쌍점 뒤에는 여기에 대해서 이 내용,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엄격하게 개인 위생을 관리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문장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饭前要洗手，每天都要洗澡，睡前要刷牙，刷完牙就不许再吃东西。그래서 饭前 밥 먹기 전이란 뜻이에요. 밥 먹은 후면은 饭后라고 말하겠죠. 밥 먹은 후에 먹는 그런 디저트, 饭后 甜点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饭前 밥 먹기 전에 要 해야 한다. 조동사 要는 의미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要가 조동사로 쓰이면 하나는 의지, 뭐뭐 하겠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의무, 그래서 해야 한다. 그럼 지금은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그래서 밥 먹기 전에는 해야 한다. 洗手 이거 삼성이니까 이성 삼성으로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동사 목적어이죠. 손을 씻어야 한다. 每天都要洗澡. 그래서 매일 늘 해야 한다. 洗澡 이거는 샤워하다. 매일 샤워를 해야 한다. 睡前要刷牙. 그럼 아까 전에 饭前은 밥 먹기 전이었고 睡前이라는 거는 잠자기 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잠자기 전에 읽어주는 동화책 이런 거를 睡前 故事이라고 불러요. 故事이 이야기. 그래서 睡前 잠자기 전에는 해야 한다. 무엇을? 刷牙. 그래서 이를 닦아야 한다. 이게 닦다라는 동사. 그리고 야가 이이죠. 그래서 이를 닦아야 한다. 刷完牙. 그래서 이번에는 刷야 중간에 완이 들어갔어요. 이게 결과보어 끝까지 다 하다. 그래서 이를 다 닦고 나면 就 바로 不许 허락하지 않는다. 하면 안 된다. 再吃东西. 이거 再는 오타예요. 이게 아니라 再见 할 때 그 再를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란 뜻이죠. 그래서 부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뭘 허락하지 않냐면 다시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무엇을 먹죠? 똥시. 똥시라는 거는 그냥 무언가예요. thing. 그래서 어떤 물건이지만 먹는 것, 뭐뭐한 것, 먹는 것을 의미할 때도 똥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물건을 사는 건 买东西, 뭐 뭔가를 먹는 거는 吃东西, 뭔가를 쓰는 거는 写东西 이럴 때 전부 다 똥시를 쓰죠. 그래서 밥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하고 매일 늘 샤워를 해야 하고 그래서 잠자기 전에는 이를 닦아야 하고 이를 닦은 후에는 다시 뭔가를 먹으면 안 된다. 다 당연한 내용이죠. 女人真的好麻烦呀，我和老爸这样认为。女人 여자가 주어이죠. 真的라는 게 부사어로 진짜 정말 好麻烦呀. 好도 부사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很처럼 매우나 아주라는 의미로 썼어요. 麻烦이 형용사. 그럼 얘가 여기에서는 이 문장에서 수어로 쓰였어요. 중국어는 형용사가 수어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영어랑 다르게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should이 올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바로 그냥 써주면 돼요. 그럼 마판의 의미는 귀찮다 혹은 번거롭다. 야는 어기조사. 그래서 여자는 정말이지 매우 귀찮다. 我和老爸这样认为. 여기서는 我和老爸가 주어,
나와 아빠는 这样 이렇게라는 게 부사. 는 왜 생각한다. 이게 동사예요. 그래서 나와 아빠는 이렇게 생각한다. 여자는 정말이지 매우 귀찮다고. 老爸每天下班回家的第一件事就是赶快去洗脚，否则老妈就要发怒了。 여기에서 第一件事이 지금 주어예요. 이게 첫 번째 일. 그래서 事이 일, 그리고 件이라는 게 일을 세는 양사. 그럼 第一라는 게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 일. 이 第一는 지금 수를 셀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때 이는 뒤에 오는 게 사성이어도 성조가 이성으로 바뀌지 않고 원래대로 일성을 유지해 줘야 돼요. 그래서 第一件事, 첫 번째 일. 근데 어떤 첫 번째 일이냐면 앞에 있는 말이 모두 꾸며주죠. 그래서 이 안에서도 이 관형어 안에서도 다시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어요. 그래서 老爸 아빠가 每天이라는 거는 시간사 매일 下班이 이제 퇴근하다. 그래서 下가 동사 그리고 班이 목적어 回家 집으로 가다 이것도 回가 동사 그리고 家가 목적어. 그래서 下班이 퇴근하다. 반대말로 출근하다는 上班 그리고 回家는 집으로 돌아가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거나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는 가다라고 할 때 취라는 동사를 쓸 수 없고 꼭 회의를 써야 돼요. 원래 소속된 곳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回家 혹은 回国 이렇게 말을 하죠. 아빠가 매일 퇴근하고 집에 온 첫 번째 일이라는 건 그게 곧 아빠가 매일 퇴근하고 집에 와서 하는 첫 번째 일이라는 뜻이겠죠. 그 첫 번째 일은 就是이라는 건 바로 뭐뭐이다. 바로 뭐냐면 赶快去洗脚 하는 것이다. 그래서 赶快라는 게 얼른, 빨리, 去 가다 뭐 하러 가냐면 洗脚 발을 씻으러 가는 것이다. 이런 걸 한국어로 말한다면 얼른 발을 씻는 것이다 라고 말할 텐데 중국어는 얼른 발을 씻으러 가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때 취를 보통 써줘요. 그래서 이게 중국어의 어떤 그런 특징이다, 어떤 사고방식의 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否则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삼성 이성이니까 큰 삼성으로 읽어주세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발을 씻지 않으면 老妈就要发怒啦. 여기 지금 就要 그리고 뒤에 라가 있죠. 라라는 게 곧 러 플러스 아니까 이게 就要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就要러라는 거는 곧 뭐뭐 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엄마가 就要 바로 뭐 할 것이냐면 곧 뭐 할 것이냐면 파누 할 것이다. 파누라는 거는 성내다, 노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노여움, 노하다 할 때 그 노자이죠. 이게 성, 화 그런 노여움이고 파라는 거는 이게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발사하다, 뭔가 쏘아서 나오다, 발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노여움을 발할 것이다. 즉 성을 낼 것이다. 화를 낼 것이다. 그러니까 분노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不过在这一点上，我是站在老妈那边的。老爸的脚也太臭了，都可以熏死蚊子啦。不过 그런데 그래서 가벼운 역접이죠. 그런데 在这一点上，在뭐뭐 上 그래서 어떤 방면을 나타낼 때도 방위사 上을 붙일 수 있어요. 点이라는 게 점이죠. 포인트.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我是站在老妈那边的 여기 是 더가 쓰였어요. 그래서 어떤 목적이나 방식이나 아니면 시간, 장소 이런 걸 강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견해나 판단을 강조해 줄 때도 是더 구문을 쓸 수 있어요. 어쨌든 가운데 들어간 내용을 강조해 주죠. 그래서 나는 어떠하냐면 站在老妈那边的 짠이라는 게 서다라는 동사이죠. 짜이 결과보호로 쓰였어요. 어디 어디에 서다. 그래서 서서 그 결과 어디에 위치한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어디에 서 있냐면 老妈那边. 그러면 站在라는 건 어디 어디에 서다니까 이 站在 뒤에는 장소가 나와야 돼요.
이 짜이가 있으니까 그쵸? 어디 어디에 서다이니까 장소가 나와야 되는데 라오마라는 건 엄마라는 건 사람이지 이게 장소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장소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라오마 뒤에다가 나비엔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비엔이라는 건 그쪽, 비엔이 어느 쪽. 그래서 엄마 쪽이 돼요. 그러면은 그래서 엄마 쪽이라는 말은 라오마나 비엔은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 될 수 있으니까 站在 뒤에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점에 있어서는 나는 엄마 쪽에 서 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뒤에 나오는 게 부연 설명이에요. 老爸的脚也太臭了. 그래서 아빠의 발이 이때 얘는 그냥 강조예요. 그래서 아빠의 발이 말이지 타이 초라 라라는 게 러 플러스 아이니까 지금은 그럼 여기에 타이 뭐뭐 러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타이 뭐뭐 러 너무 뭐뭐하다. 아빠의 발이 너무 초라는 게 냄새나다. 그래서 너무너무 냄새가 난다. 그 초도fu 할 때 그 초예요. 아빠의 발냄새가 너무 지독하다. 또 거의 熏스 원즈라. 이 또라는 게 예전에 그 필획 때문에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한국에서 이 한자를 배우면 여기 점이 있지만 중국어로 쓸 때는 이게 원래 여기 이 점이 없어야 돼요. 근데 제가 쓰는 건 한국 프로그램이어서 그런지 이게 어떻게 써도 이 점이 같이 나오는데 원래는 없는 게 맞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게 한국식 한자고 이게 간체자이다. 그래서 또가 여기서는 모두라는 의미는 아니고 심지어 그래서 뭐뭐조차라는 의미로 썼어요. 거의 할 수 있다. 그래서 심지어 뭐조차 할 수 있냐면 쉰스 원즈 할 수 있다. 쉰이라는 거는 우리가 훈제 고기 이런 거 할 때 그 훈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쉰이라는 한자에 냄새나 연기 따위가 자극하다. 냄새가 뭔가를 자극하다. 혹은 코를 찌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훈제라고 할 때는 그때 의미는 뭔가 냄새 같은 게 냄새로 그을다 아니면은 냄새를 배게 하다, 향이 스며들게 하다 그런 의미로 쓰이고 지금은 자극하다, 코를 찌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동사이죠. 쉰이. 그리고 쓰는 결과보어. 그래서 너무 쉰해서 그 결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쉰스. 그래서 자극해서 죽인다. 무엇을? 원즈. 그래서 원즈는 모기. 그래서 심지어 모기를 냄새로 죽일 수 있을 정도다. 아빠의 발냄새가 그 정도로 지독하다는 뜻이었어요. 마지막에 라 이것도 러 플러스 아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4주차 네 번째 이야기로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